자, 반갑습니다. 밤이 많이 늦었죠? 네, 제가 보통 일 다 끝내고 업무를 다 한 다음에 끝나고 강의를 올립니다. 늦은 시간에 올린 만큼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꼭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뿐만 아니라 듣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가 올라왔으면 들어라 라는 차원에서요. 언젠가 만나야죠. 그쵸? 그래요. 오늘은 준동사 부분의 마지막인 분사편을 강의합니다. 분사편을 짧고 그리고 또 엑기스 위주로 잘 전달할 테니까 잘 들어보자고요. 자, 준동사의 세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까지 했고요. 이제 분사를 들어가는데 자, 이제 분사란 거는 뭐냐면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거잖아요. 동사를 형용사화 시켰다. 형용사를 만드는 건데 글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또 뭐냐면 투부정사도 형용사로 쓰일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투부정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쓸 수 있는데 굳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분사를 또 만들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사가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올 거고요.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투부정사가 100% 형용사라면 말이죠. 형용사가 할 수 있는 걸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명사를 꾸미는 건데 영어를 보시면 명사의 앞과 뒤에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이름하여 전치 수식이 가능하고 후치 수식이 가능해야 돼요. 전치, 후치 둘 다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도 똑같이 명사를 꾸밀 때 전, 후가 다 돼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형용사로 쓰일 때 말이죠. 투부정사는 아쉽게도 뒤로만 옵니다. 이렇게 후치 수식밖에 못해요. 뒤에서 위치에 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못하는 게 못한다라기보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투부정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미래적 의미를 갖잖아요. 앞으로 뭐뭐 할 정도. 그래서 a dog to eat 하면은 먹을 게 정도 말이 있고 가능성, 미래성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ing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존재했고요. 그렇죠?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존재해요. 뜻을 보시면은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시가 왜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무모하게 된 여러분 일단은 니은어미로 끝나는 거 봐서는요. 형용사가 된 건 맞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되게 자세하게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처럼 뭐 미래적 의미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ing와 pp로 동사가 나뉘어서 예를 들어서 eating, eaten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까지도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고요. 얘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죠. 그렇죠? 뭐뭐하게 된,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 또 그 당시에 그게 딱 멈췄어. 뭐그 상태로 완료가 됐어. 그렇죠? 먹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 능동, 수동, 완료, 뜻까지 다양해져요. 어때요? 나을 만한 거죠. 그렇죠? 자, 형용사처럼 100% 못하는 거 위치적으로 못해. 그렇지? 위치적으로 전치가 안 돼. 뒤에서만 있어야 돼. 그런데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처럼 앞과 뒤에서 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어때요? 다양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겁니다. 분사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어요. 분사가 형용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은 분사라는 것은 방금 보셨지만 두 가지의 분사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나뉘어져요. 일단 현재 분사는요. 동사에다가 ing를 쓴 모양이 됩니다.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죠? 과거 분사는 동사의 ed를 띤 규칙 변화 형태,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 있죠? 동사형에서 그걸 pp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eating 하는 것이 있고 eaten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죠? 먹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am eating birds.
햄버거 먹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나 햄버거 먹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의 핵심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eating이라고 하는 이 현재분사 be 플러스 ing 할 때 그 ing가 현재분사예요. 아시겠죠? 뭐뭐 하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가 있죠. 과거분사는 뭐가 있어요? pp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를 할 때 뭐뭐 하게 된, 그러면 한번 볼게요. burgers are eaten by me라고 한번 써볼게요. 나에 의해서 햄버거가 먹혀지고 있는 거죠. 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네요. 그렇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맞죠? 또 동시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분사 할 때 we have eaten burgers. 우리는 햄버거를 먹어 오게 된 거죠. 뭐 굳이 현재 완료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 햄버거 먹었어요 이런 말인데 지금까지 먹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have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의 핵심은 누구한테 있다? 현재 완료란 일을 갖게 된 것은 이 수동의 과거분사 pp가 완료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pp는 두 가지네. 수동과 완료. 오케이? 됐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전통적인 얘기인데, 자, a fallen leaf. 글씨 잘 안 써지네. 자,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는이라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leaf는 잎이잖아요. 그럼 떨어지고 있는 잎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fallen leaf. fall의 pp형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고요. 얘는 떨어진 낙엽이 되겠죠. 그렇죠? 떨어진 잎사귀. 뭔지 아시겠죠? 해석을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ing를 꾸밀 때는 능동 쪽에 해석이 될 때는 이걸 쓰라고 그랬고요. 수동적인 의미로 좀 당하고 있다 그러면 pp를 쓰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저는 고등부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능동과 수동 사이에서 문제를 고르는 법을 또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름하여 능동형이 답일 때는 보편적으로 목조가 나오고 수동형이 답일 때는 뒤에 목조가 나오지 않는다더라. 막 이와 같은 기술도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이건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멈출게요. 알았죠? 밤이 너무 늦었어요. 다른 물어보세요. 알았죠? 너무 길어집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 중 하나는 뭐냐면 아까 설명시 얘기를 했지만 동명사도 ing고요. 현재 분사도 ing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동명사는 우리가 보통요. 어떤 용도나 목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러고요. 현재 분사는 상태를 수식하죠. 그리고 뭐 진행 능동도 있지만 말이죠. 자, 우리가 대표적 한번 볼게요. sleeping bag. 잠을 자기 위한 용도의 가방이에요. 잠을 자기 위한 용도의 가방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침낭이 되겠죠. 이거를 상태를 수식하는 거, 잠을 자고 있는 진행과 능동식으로 잠을 자고 있는 가방이라고 하게 되면 좀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낭이 많은데 잠자는 가방? 잠자는 가방?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반면에 여기에 똑같이 a sleeping을 드리고요. baby라고 쓸게요. 그럼 얘를 by가 잘 안 보이네. baby가. 자, 잠자고 있는 아이겠죠. 근데 잠을 자기 위한 용도나 목적으로 말하면 조금 어색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동명사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자는 가방이 잠자는 아이로 해석하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을요. 그렇죠? 그리고 동명사 편을 좀 보세요. 거기는 좀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유튜브 이거 바로 요전 동상이요. 요전 동영상이요.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을 보시면요.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밝힐 텐데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분사구문의 탄생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사절이라는 것을 부사구로 만든 겁니다. 자, 절이 길어요? 구가 길어요?
절이 긴 거죠. 주어 동사 패턴을 ing화 시킨 겁니다. 모든 분사 구문은 ing예요. ing인데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선생님 저 공부하니까 pp 형태도 봤어요. pp 분사 구문. 근데 이것은 그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고로 모든 분사구문은 ing죠. 자, 분사구문 만드는 법을 한번 볼게요. 분사구문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뭐 시간일 때 when, 시간에 관계된 모든 접사 중에서 when을 대표로 쓴 겁니다. when, before, after 등등등등. 자, 양보를 나타내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등이 있고요. 뭐 이유를 나타낸다. because나 as나 since와 같은 거예요. 그쵸?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조건을 나타내는 if, if not, unless, once 등등등등등이 있죠. 이러한 접속사들이 주어 동사를 가지고 딱 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사절이 문장 앞에 딱 왔어요. 그럼 반드시 커마를 딱하니 찍어주고요. When Harry met Sally라고 했어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하고 끝나면 너무 아쉬운 게 만났으면 어쩌란 얘기야. 뭐 행복했다든지, 그렇죠? 만나자마자 뭐 싸다기를 후렸다든지 뭐 이런 교육상 안 좋은 얘기 하네요. 반가워다든지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즉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와줘야 되죠.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게 부사절이란 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부사절의 위치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만 생각을 하시냐면 왼쪽에 처음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부사절은 문장 처음에 올 수도 있고 1번 위치 그리고 주절 다음에 이렇게 2번 위치 심지어 요 주절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3번 위치까지 다 돼요. 처음, 끝, 중간이 다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처음 나온 걸 바꿔야지 이렇게 외우시면 큰일 납니다. 즉 이런 접속사들이 가지고 있는 절의 위치, 즉 이 부사절은 처음, 중간, 끝이 다 된다. 오케이? 기억하시고 부사절이 문장 앞에 오면 사실은 커마를 찍어야 한다. 이걸 보고 부사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저 부사절의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닙니다만 생략이 가능하다. 의미를 강조할 때는 접사 그냥 내버려 둬. 오케이? 자, 두 번째. 차례차례 가는 거야. 주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를 비교 한번 해보는 거야, 이제. 저 주어가 일치하는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일치를 했으면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시고요. 일치하지 않았으면 그냥 두세요. 우린 이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놔둬야 되는 거. 제가 준동사 공통사항에서도 분사구문 편을 가리키면서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주어를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무슨 격을 쓰더니 주격이겠죠. 주어였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강의가 저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 혹시나 빠졌을 때 유튜브 강의 올리는 강의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때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일치를 보십시다. 자, 이 부사절이 현재, 주절이 현재, 과거, 시제가 같았다 치자고요. 시제가 만약에 일치했어요. 그러면 준동사 공통사항 중에서 시제 기억나시죠? 주절의 주어와 일치했을 때 단순 시제를 쓰자. 단순 시제. 그냥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ing를 쓰란 얘기예요. 자, 한 시제 앞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사절이 과거인데 주절이 현재. 과거 분사 헤드 pp 대과거 시점인데 얘는 과거.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한 시제 앞인 겁니다. 그러면 having pp를 쓰면 돼요. 그래서 줄이고 줄였는데 having beena 혹은 뭐 being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략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그쵸?
이 정도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사가 아주 짧고 간략하게만 제가 전달한 게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달달달달 공부하신 다음에 백지 테스트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최소 2개의 백지를 제출하셔야 되죠. 신입생과 그리고 결석하셨던 분들 어렵게 올리고 있어요. 알겠어?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구독을 반드시 좀 눌러 좀 나 정말 말을 안 들어. 구독하시고 좋아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맞죠? 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가 각자의 SNS에 승리에 관계된 좋은 이야기다. 승리 미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승리 다니고 좋아진 점, 승리의 좋은 점, 장점들을 올려주시면 올려주셔서 한 3, 4주 정도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면요. 저희가 뭘 드리냐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알겠죠? 그런 것도 참여해 주시고 이벤트잖아요. 좋잖아요. 그쵸? 자, 항상 승리하시고 우리 또 주말에 웃는 얼굴 뵐게요. 여러분 항상 승리하십시오. 팍스. Victory in